토트넘은 2018-2019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 이후 유럽 클럽 대항전 레벨이 해마다 한 단계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라이프치히에게 패배했고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였지만 16강에서 크로아티아 프로축구 팀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엔 듣도 보도 못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대회에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회도 경기 방송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중계권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에겐 엄청난 수확이죠. 만약 컨퍼런스 리그조차 오르지 못하면 경기 수 자체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중계권료 자체가 대폭 줄어들어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B클럽 10위 이미지도 추락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7위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3위였던 레스터 시티를 꺾으며 이 팀은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시켜버렸고 라이벌 첼시가 패배를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오르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토트넘이 살아야 했기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덜 쪽팔리게 된 건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을 이번 시즌에도 순위에서 앞섰다는 것이죠. 영국 내에서는 아스날이 분명 좀 더 명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만 유럽 전체 클럽팀 중 가장 가치 있는 구단에서도 아스날을 넘어서며 10위에 랭크된 만큼 이젠 역전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2016 시즌부터는 단 한 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함께하면서 절호의 기회라 생각됐지만 카라바오컵 결승 직전에 무리뉴 감독을 버리면서 작은 희망마저 물거품 되었습니다. 무리뉴가 있었다고 해도 맨시티를 이길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를 일이었죠. 아직도 손흥민의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손흥민의 성적은 최종적으로 리그 17골에 10개 어시스트, 그중 페널티킥은 단 1개, 득점 랭킹 4위에 이름을 올렸고 떠먹여주는 페널티킥 득점은 사실 빼야죠. 득점 2위입니다. 시즌 전체로는 22골에 1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40개 공격 포인트를 놓친 거네요. 5위권 안에서 손흥민은 유효 슈팅 대비 득점은 1위입니다. 더욱 독보적인 활약은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 이번 시즌 유일하게 2시즌 연속 텐텐클럽에 가입한 선수입니다. 지난해 데브라이너, 살라, 메시, 산초 등 텐텐클럽에 가입했지만 이번 시즌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박수 한번 보내줘야죠. 손흥민은 이미 6개월 전에 두 자릿수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20골을 넘을 것도 기대했지만 후반전에 솔직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특유의 희생과 배려 정신이 더 높아지면서 득점이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이 줄어들면서 토트넘 순위도 밀려나고 성적이 안 좋았던 건 팩트입니다. 그런 아쉬운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A급 선수만이 가득한 포지션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한 것이죠. 스털링, 마네, 래시포드 등을 제치고 손흥민이 레프트 윙포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유럽 7대 리그 3,809명의 파워 랭킹을 공개했는데 손흥민이 역대 최고 순위인 프리미어 리그 파워 랭킹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득점왕과 어시왕을 차지한 케인이 1위였고 2위는 웨스트햄의 수체? 3위는 페르난데스, 그리고 손흥민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한 장면으로만 봐도 자랑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아마도 속상함과 아쉬움이 더 클 것입니다. 토트넘을 사랑하고 토트넘의 더 높은 순위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부분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시즌 새로운 유니폼이 공개될 때 손흥민이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스폰서 AIA 글씨가 가운데 새겨졌으며 이전과 달리 특별한 무늬가 없는 베이직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구단을 상징하는 수탉 로고가 가슴에 있었고 안쪽 브이넥 카라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구단 최초의 엠블럼이 삽입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클래시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은 모델 선수는 손흥민, 호이비에르, 탄강가 그리고 케인이었습니다. 케인? 네, 케인이요. 이게 뭐죠? 현재 케인은 거의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인 듯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손흥민과 알리와 마치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듯 뜨겁게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의 차기 행선지를 맨시티와 맨유 둘로 보고 있죠. 케인은 데브라이너와 함께하는 것을 스트라이커들의 꿈이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케인을 겨냥하는 듯 50골 넣는 스트라이커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미 트래블 달성 목전에 와 있을 정도의 최강팀 중 한 팀인데 케인까지 영입한다면 손흥민은 그냥 챔피언스리그 우승만 노려야 하지 않을까요? 케인은 우승컵, 더 나아가서 자신이 호날두, 메시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계속 비춰왔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다 하더라도 토트넘도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케인의 이적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문에는 케인이 레비 회장에게 이적을 요청했다 했는데 케인도 레비 회장의 의중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영국 매체는 새로운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충격적으로 토트넘에 오게 되면 케인이 잔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비 회장도 포체티노 감독 경질을 후회한다고 언급도 했고 포체티노 감독은 언젠가 다시 꼭 토트넘에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보니 진짜 포체티노가 온다면 그럴 확률은 있겠죠.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맡은 지 5개월 안 남았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토트넘은 다음 시즌 최소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경험했듯이 팀들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서 선수 보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시즌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강팀은 맨시티, 맨유, 리버풀, 첼시 딱 이 네 팀이 버티고 있다 보니 이 네 팀 중 한 팀을 넘어서야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 복귀 시 예상 라인업에는 손흥민, 케인, 알리, 모우라가 공격을 이끌게 되고 베일, 호이비에르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재능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과 수비만 잘 갖춰 놓으면 정말 괜찮은 팀이 되는 건데 케인은 떠났겠죠? 확실한 건 케인이 떠나면 토트넘은 케인 같은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케인과 같은 스트라이커는 레반도프스키 말고는 없으니까요. 손흥민 팬으로서는 케인이 떠나는 게 그렇게 속상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이지만 한국인이 유럽 최고 리그에서 팀의 1인자가 되는 모습 괜찮지 않나요?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이 1인자가 되는 순간 페널티킥 전담까지 하게 된다면 득점왕도 케인과 겨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재계약이 미뤄지고 있어 좋았는데 시즌 마치고 다시 손흥민이 재계약설이 돌게 되면서 주급이 전혀 변화없는 주급 3억 재계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급 20만 파운드라는 거죠. 파워랭킹 4위인데 득점 4위인데 그럼에도 손흥민이 그냥 그 금액에 사인한다면 정말 토트넘을 끔찍하게도 사랑한다는 거겠죠. 카바니를 보면 35살에도 주급 20만 파운드인데 손흥민이 정말 함부로 사인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적정선으로 주급 30만 파운드의 5년 재계약 바라보면서 앞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리빌딩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손흥민 어디를 가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흥민 파이팅!